당신은 정말 윤서연 박사의 어머니세요? 그 질문이 내 귀에 울렸을 때 2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모두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소박한 꽃집 주인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라니 믿기 힘들었나 봐요. 그때 행사장 입구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사라졌던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지혜라고 합니다. 서울 홍대 근처에서 작은 꽃집 꽃보다 지혜를 운영하는 51세 여성이죠. 남편과 이혼한 후 딸 서연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어요. 화려한 꽃꽂이, 솜씨로 단골이 많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꽃가게에서 장미줄기를 다듬고 있는데 우편함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서울대학교 환경생태학과 교수 박소영의 이름으로 된 기부자 감사 만찬 초대장이었죠. 놀랍게도 초대장에는 윤서연 박사의 어머니로서 꼭 참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소영이라니. 20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 남자친구였던 최태준을 빼앗아간 라이벌이자 남편과의 이혼 후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 자업자득이라며 모욕을 주었던 악연의 주인공이었죠. 서연에게 전화했지만 해외 촬영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이미경이 커피를 들고 방문했죠. 지혜야, 들었어? 서연이가 모교에 30억을 기부했대. 놀라서 흠칫했어요. 30억?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이미경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의 사진과 함께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 윤서연, 모교 서울대에 거액 기부 기사가 실려 있었죠. 정말 대단하다, 지혜야. 내 딸이 유명 인사가 됐구나.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연이 그런 큰 결정을 하면서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소영이 왜 나를 초대한 걸까? 소영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20년간 입지 않은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너무 오래되어 약간 빛이 바랬지만 그래도 입을 만했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태준이 마지막으로 준 펜던트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펜던트를 보니 온갖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태준과 처음 만났던 봄날의 기억. 소영이 끼어들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었죠. 그리고 소영이 태준을 유혹하던 순간들. 결국 태준은 나를 선택했지만 우리 결혼 후에도 소영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당당하게 가자. 내 딸이 이룬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니까. 이미경이 격려하듯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혜야,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서연이를 혼자 키워내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가 알아. 오늘은 그 보상을 받는 날이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 도착하니 화려한 차량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제 딸을 위해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안내원이 갑자기 공손해지며 VIP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명품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초라한 제 정장이 눈에 띄게 낡아 보였어요.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윤서연 박사님의 어머니군요. 영상에서 봤습니다.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윤서연 박사님의 어머니 맞으신가요? 꽃집을 운영하신다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20년 만이네. 소영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에 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반갑지만 어딘가 냉소적이었습니다. 소영은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대학 동기이기도 하죠. 소영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대학 때처럼 오늘도 초라하네. 어떻게 그런 딸이 너에게서 나왔는지 정말 신기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소영은 내 팔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안내했습니다. 자, 우리 지혜를 소개할게요. 서연 박사님의 어머니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꽃집 운영하신다면서요? 라고 묻자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지혜는 작은 꽃집을 운영해요. 홀로 서연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죠.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은 20년간 이미 여러 번 겪어왔으니까요. 갑자기 키 큰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의 남편 정재훈이었죠. 현재 서울대 공가대학 학장이자 대형 건설사 자문위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윤지혜 씨, 오랜만입니다. 정재훈의 눈빛에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 양 덕분에 오게 되었군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네, 딸 덕분에 이런 자리에 왔네요. 정재훈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와는 연락하나요? 그 질문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콕 집어 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연락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대답했죠. 정재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후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20년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 감정을 억눌렀죠. 소영이 화제를 돌렸어요. 서연이가 어머니를 닮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더군요.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곧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꽃집 수입으로 하버드에 보냈는지 늘 궁금했어요.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소영의 질문에 잠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고등학생 때 밤낮으로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순간 뒤 결국 하버드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환희와 자부심. 꽃집이 어려울 때마다 서연이 몰래 용돈을 보내온 날들도 생각났죠. 서연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재훈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태준이가 몰래 도와준 것 아닌가요? 그가 사라진 회사 자금으로.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제 전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때때로 저에게 향했죠.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꽃집 주인이 서연 박사의 어머니지? 진짜 그 사람 맞을까?
소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저를 소개했어요. 지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리는 대학에서도 같은 과였죠. 그런데 인생의 선택이 달랐어요. 저는 학계에 남았고 지혜는 자신만의 길을 갔죠. 어떤 여성이 물었습니다. 윤서연 박사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겠죠? 대답하려는 찰나에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아마 지혜의 꽃꽂이가 영감을 줬겠죠. 하지만 서연 박사의 성취는 그 이상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녀의 말투에 담긴 조롱을 감지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꽃을 다룰 때면 항상 옆에서 궁금해했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이 음식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식물 다큐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진실인가요?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정재훈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멸종위기 식물에 관한 내용이더군요. 흥미롭게도 그녀가 조사하는 지역들이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들과 겹치는군요. 우연일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습니다. 놀라움을 감추려 했지만 제 표정이 변했음을 알았죠. 서연이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유명해지니 그런 건가 보네요. 가능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명 금융인 한소라가 다가와 물었어요. 윤서연이 기부한 금액이 30억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말을 끝맺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서연이가 직접 설명해 줄 거예요. 정재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서연 씨가 내셔널 지어그래픽과 계약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단한 성취죠. 하지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경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소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던데 숨이 막혀왔어요.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서연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물을 살짝 찍어 이마를 닦았습니다. 긴장으로 식은땀이 났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죠. 최소 10살은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지혜야. 너는 항상 이런 상황을 이겨냈잖아. 내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어요. 20년간 이런 시선들을 견뎌왔습니다. 항상 의심받고 항상 증명해야 했죠. 태준이 떠난 후 모두가 나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버텼습니다. 서연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10살 때 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도 모르는 식물 이름을 줄줄 외웠고 꽃이 피는 과정을 그린 그림으로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았죠. 16살 때는 이미 꽃의 색소를 추출해 자연 염색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니 자랑스러움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갔어요. 소영, 정재훈, 그리고 몇몇 인사들이 한쪽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지? 나에 대해? 서연에 대해? 정재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서연 씨의 다큐멘터리가 곧 공개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서연이는 일에 몰두하면 연락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정재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어요. 그런가요?
서연 씨가 최근 태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국? 무슨 뜻이지? 말을 이어가려는 정재훈의 팔을 누군가 잡았어요. 행사 진행자였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잠시 후 환영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 소영이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서연이가 정말 내 딸이 맞아? 어쩐지 그 아이의 재능이 너와는 너무 달라서 충격으로 숨이 막혔어요. 20년간 참아온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내 딸을 의심하다니. 대체 무슨 의도로 나를 여기 초대한 거지? 소영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연이는 내 딸이야. 내가 낳고 키운 내 딸. 소영은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하버드 유학비는 어떻게 마련했니? 정말 장학금뿐이었어? 아니면 태준이 어디선가 도와준 건 아니고? 정재훈의 의심, 이제는 소영까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다큐멘터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건가? 그리고 서연이 태국에서 만났다는 사람은 누구지? 소영이 계속해서 물었어요. 서연이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궁금해서요. 혹시 정말 당신 딸 맞아요? 그 순간 20년간 참아온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떠난 그날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다시 일어났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꽃시장에 가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위해 버텼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어요. 차분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부자 행사에 와 있어. 혹시 통화 가능하니? 놀랍게도 서연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변 소음 때문에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지금 행사장이에요? 실은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깜짝 선물로 행사에 나타날 예정이었어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그리고 엄마,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도 함께 올 거예요. 아버지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죠. 전화를 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영과 정재훈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곧 서연이가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 드리겠네요. 소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오니 참 다행이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정재훈이 단상으로 올라가 환영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학과에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해 주신 윤서연 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박사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현재 내셔널 지어그래픽의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정재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행사장 입구 쪽을 쳐다보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방향을 돌아봤죠. 입구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서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재훈은 말을 더듬으며 환영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윤서연 박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무대로 올라갔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어릴 적 태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어머니 윤지혜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취는 어머니의 희생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법. 둘째,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서연은 저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는 단순한 꽃집 주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꽃의 언어를 이해하는 예술가이자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어머니의 꽃꽂이 철학이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 영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에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말라가는 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기법을 담고 있었어요.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저의 모습에 행사장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버려지는 꽃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이 지혜를 전 멸종위기 식물 보존에 적용했습니다. 서연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이어졌어요. 열대우림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찾아 보존하는 작업, 원주민들과 소통하며 전통 지식을 기록하는 장면들. 제 심장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제가 설립하는 식물학 연구센터의 이름은 윤지혜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공동 설립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손짓에 따라 태준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2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그의 모습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걸 참을 수 없었죠.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영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죠.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20년 전보다 더 깊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최태준입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정재훈을 향했어요. 정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전 저희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죠. 태준의 목소리가 회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해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건 내부 작업이었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정재훈 교수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 계좌로 빼돌렸고 그 증거를 발견한 저에게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정재훈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당신이 도둑이었잖아. 태준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고 떠났습니다. 가명으로 환경 저널리스트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정재훈의 비리 증거를 모았죠.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태준은 도망자가 아니었다니. 20년간 저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누명을 쓰고 떠났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이야기를 이어받았어요. 5년 전 우연히 아버지의 기사를 봤어요. 환경 저널리스트 토마스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셨죠.
하지만 사진 속 눈빛에서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했고 함께 정재훈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울부짖으며 일어섰어요. 이건 모함이야. 정재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꽃의 언어는 단순한 환경 다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20년간의 비리를 추적한 조사 기록이기도 합니다.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나타났어요. 태국에서 20년 전 한국 기업 비리 관련 핵심 증인 체포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정재훈과 비밀리에 만났던 인물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재훈 교수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입니다. 어제 태국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지만 문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서둘러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소영은 충격에 빠져 남편을 바라보다가 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소영은 정재훈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했던 거였죠. 저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20년간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정재훈을 연행해 갔어요. 행사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단순한 기부자 감사 만찬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20년간 진실이 왜곡되었던 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스크린에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태준이 환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찍은 영상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멸종위기 식물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장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은 정재훈의 비리 증거들, 계좌 내역, 비밀회의 녹음, 증인 인터뷰까지. 아버지는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진실을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그 의지를 이어받아 마침내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소영이 흐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녀도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20년간 그녀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나 서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20년간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디며 서연을 훌륭하게 키워낸 윤지혜입니다. 태준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20년 동안 너와 서연에게 못할 짓을 했어. 너희를 두고 떠난 것, 그리고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상상하던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왜 연락하지 않았어? 서연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재훈이 너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 접촉했다간 너희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 하지만 매년 서연의 생일에는 몰래 한국에 들어와 멀리서라도 너희를 보곤 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20년이면 충분히 길었어요. 그때 누군가 무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지혜야, 정말 미안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정재훈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리고 태준이와 너에게 한 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 소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교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소영을 바라보다가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사장은 조용해졌다가 서서히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목격한 모든 이들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연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원래의 행사 목적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윤지혜 센터는 멸종위기 식물 보존과 재생을 연구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생태계 복원에 적용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의 작은 꽃집꽃보다 지혜의 택배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윤지혜 센터 개관식 꽃 장식을 의뢰하는 서울대 측의 공식 요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죠. 꽃들 사이에서 특별한 꽃꽂이를 구상하며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저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새 간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 지혜, 그리고 서연이라고 쓰여 있었죠. 우리 셋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태준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첫 만남, 사랑했던 순간들,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서연이 꽃집으로 들어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로 꽃의 언어를 통한 생태계 복원을 기획 중이에요. 엄마의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서연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우리 셋은 함께 윤지혜 센터 개관식장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제 특별한 꽃꽂이 작품들이 센터 로비를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오랜만에 대규모 작업이라 긴장됐지만 태준과 서연이 함께 있어 힘이 났습니다. 작업 중 소영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름다운 난초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망설이다 난초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꽃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 꽃을 제 작품에 더했습니다. 용서가 주는 치유의 힘을 느꼈어요. 서연이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새 다큐멘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개관식 날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 꽃장식이 로비를 가득 채운 모습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태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윤지혜의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곳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서연도 무대에 올랐어요. 저희 센터는 어머니의 꽃꽂이 기술을 현대 과학과 접목해 새로운 식물 보존 방법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멸종 위기 식물들을 어머니의 방식으로 되살리는데 성공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무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지만 태준과 서연의 격려하는 눈빛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그저 작은 꽃집에 꽃꽂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꽃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가장 시들어가는 꽃도 올바른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중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년의 이별과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센터가 저희처럼 다시 피어나는 꽃들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주는 지혜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꽃이 시들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인생도 때로는 시련 후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다고. 꽃, 지혜, 그리고 서연. 새 간판이 달린 우리 가족의 꽃집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